돈 탭스코트와 앤서니 윌리엄스가 공동 저술한 책 위키노믹스는 비즈니스 위크,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아마존에서 꼽은 최고의 명자입니다. 이 저자들은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고객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글로벌하게 사고하되 지역에 걸맞게 행동하고 능률적으로 경영과 통제에 힘쓰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인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위키노믹스 시대이자 소셜 시대입니다. 이를 떠받치고 있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네트워크, 공유 등을 장려하는데 대체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개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의 토대인 인적 자원을 관리할 때는 최고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동기를 부여해 개발시킨 다음 소유하는 것이 정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경계를 허물고 외부에서 아이디어와 인재를 받아들이는 기업이 내부 자원과 능력에만 의존하는 기업보다 훨씬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선두 자리를 유지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사라는 벽을 넘어 세계적인 인재풀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로 유지되었던 기업 정보가 고객, 주주, 직원, 협력업체 등 관심 있는 참여자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은 회사의 전략, 경영 방식, 난제에 대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기업의 투명성이 사업 파트너십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투명성은 기업 간 거래 비용을 낮춥니다. 그리고 개방된 기업의 직원들은 회사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지므로 결과적으로 혁신 수준과 충성도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위키노믹스와 소셜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두 번째는 동등계층의 생산인데요.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간이 부를 창출하는 조직의 구조는 위계구조입니다. 그리스, 로마, 중국,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노예 제국에서부터 좀 더 후대에 퍼진 봉건 왕국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의 자본주의 기업과 같은 위계구조는 공적, 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관과 부하로 층을 나눠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오늘날 권한 위임, 팀 시스템, 계몽된 경영기법을 옹호하는 경영학 문헌조차 탑다운 방식의 명령체제가 현대기업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때로는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면에서 위계구조의 기업을 능가하는 수평적인 구조의 새로운 조직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등계층입니다. 동등계층 생산의 원형은 리눅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헬싱키 출신의 젊은 프로그래머 리누스 토발주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다른 프로그래머들에게 공개하여 실질적인 수정을 했고, 토발즈는 이 운영체제에 일반 대중 라이센스를 발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등계층 생산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비행기, 모터사이클 같은 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데 적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명령과 통제 중심의 기업 위계구조가 동등계층, 즉 수평적인 생산구조라는 새로운 라이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키노믹스와 소셜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세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디지털 발명품은 공유, 수정, 변경은 물론이거니와 복제도 쉽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지적재산 보호의 범위와 구속력을 확대해 자신의 이익을 지켜나갔지만 이는 고객 중심의 혁신과 창의성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데요. 이미 전자공학이나 생명공학 분야의 기업들은 역설적이게도 지적재산 독점 시스템을 유지하고 비호하면 할수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가로막힌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지적재산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되 나머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실예로 1999년부터 12개의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S&P 컨소시엄과 세포 시그널링 연합 같은 공개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독점 R&D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또한 영리 및 비영리 연구 분야의 자원과 식견을 활용하기 위해 공유 인프라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분자생물학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고 개인에게 적합한 불치병 치료제와 약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즉, 공유 경제학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키노믹스와 소셜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행동의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의 급격한 속도로 인해 비즈니스 전략, 기업 구조, 경쟁 관계, 전 세계 정치 및 사회 질서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미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동유럽 출신의 사람들 20억 명이 전 세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앞으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들이 감당했던 글로벌 소비를 대신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당연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운영을 국제적으로 감독하고 거대한 글로벌 인재풀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계를 알고 세계의 시장과 기술,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개방성, 동등계층 생산, 공유, 행동의 세계화라는 위키노믹스 원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기업의 경쟁 방식을 정의하며 위키노믹스를 이해하는 자가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